때 이거 보고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이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최고라. 어제 뭐 아주 매불쇼가 난리가 났던데 이거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일단 한번 보시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보안수사권이 지금 뭐 꼭 필요한 상황이 돼가고 있죠. 보안수사권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됐고 결국 뭐 민주당에서도 보안수사 요구권을 뭐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걸 참 이따위로 얘기를 합니다. 최강욱이.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언론. 무슨 일일까요? 자, 네. 자기 그 동료 경찰 선배의 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라도 좀 빼주려는 걸로 수사를 안 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그러면 검찰은 저 안 하네? 그러면 손 놓고 그냥 말고 끝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없는 걸로 그냥 폐지됐다고 쳤을 때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언론. 그러니까 내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강제 공개적으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언론을 한 번 더 거친다는 거는 조금 이게 정청래와 최강욱, 나라 말아먹을 사람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소리를 너무 열받아가지고 소리를 안 켜고 막 한참 떠들고 있었네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네? 아니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예? 아니 나름 자기가 그동안 무슨 뭐 검찰개혁 전문가인 것처럼 본인이 대한민국의 이 최고의 법률가인 것처럼 약을 팔던 사람이 아니 검찰 보안 수사권이 폐지가 돼가지고 경찰이 사건 암장을 하는데 지금 사건 암장한 게 걸린 거잖아요. 참 묘한 시기에 또 묘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경찰이 그 본인과의 사적 관계 때문에 사건 암장을 시킨 거잖아. 사건 암장을 시켰는데 그거를 어떻게 막느냐? 언론을 이용하면 된대요. 아니 그럼 이거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언론에다가 이걸 알리면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앞으로 검찰이 해체되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이제 법률적으로 정립이 될지는 제가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지만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언론에 알려서 범죄를 저지르라는 거예요? 검사들 보고? 아니 이런 사람이 무슨 변호사를 하고 무슨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고 자기가 무슨 검찰 개혁의 최고 전문가인 것처럼 1년이 넘도록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이빨을 털고 다닙니까? 너무 한심하더라고 저는 이걸 보고.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그 정치 진영 논리로 접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된 거야.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이 정치적으로 오염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최강욱이 그동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저런 강경 발언,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저런 센 발언을 한 것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검찰 개혁의 무슨 하나의 기준점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보안수사권, 검찰 개혁을 친문 세력의 정치력 확장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전문성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냥 우기기만 한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 대안도 못 내놓는 거야. 아니,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자, 이렇게 논란이 오랫동안 토론이 있었는데 민주당 내 민주진보 진영에서 이런 작은 디테일 문제를 가지고 검찰개혁의 디테일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논란을 벌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에 대한 대안을 준비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혜태님 이게 뭔 말이래 참.
아니 그에 대한 대안을 준비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대안을. 아니 몇 달 동안 뭐 했냐고. 보안 수사권 필요 논자들의 논리를 깰 수 있는 논지를 대안을 준비를 해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론에 알리는 게 이게 대안이에요? 검사들하고 그러면 언론사하고 그냥 짜고 기자들하고 붙어가지고 기자들한테 정보 주고 그 예전에 윤석열 사단이 했던 짓거리가 그런 거 아니야. 검찰 출입 기자들하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밥 처먹고 술 처먹고 돌아다니면서 사건 정보 흘려주고 기자들이 기사 쓰고 그걸로 정치질하고 이게 윤석열이 했던 짓 아니에요? 그걸 아예 뭐 공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했던 짓을 공식적으로 하라는 얘기냐고. 이게 언론에 알린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민주당 최고의 검찰개혁 전문가 있어요. 이분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김용민 의원. 본인이 검찰개혁의 최고 전문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절차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사건 기록에 그런 문제점들을 다 삭제하고 은폐해 놓은 상태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가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절차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의견 진술도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고 면담 요청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 대한 통보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방식. 그래서 범죄 피해자들을 수사 과정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게 망가지지 않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인권보호관이라는 것을 두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피해자가 수사인권보호관에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여할 수 있게. 범죄 피해 알아서 하래요. 예, 피해자들이 알아서 하랍니다. 그리고 국선 변호인이 해줄 거래요. 아니 본인도 변호사 출신인데 국선 변호인 안 해봤어요? 그 영화 그 뭐죠? 부당거래인가? 거기에 국선 변호인 그 얘기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 사건 조작을 해가지고 경찰에서 그 뭐죠? 예, 좀 사건을 누구에게 이제 뒤집어 씌우려고 하잖아. 영화 부당거래에서. 거기서 그 국선 변호인 나오잖아. 영화 감독 출신. 그 카메오 잘 나오시는 분이. 뭐를 해? 나 30만 원. 나 30만 원 받고 내가 하루에 몇 개 뛰는 줄 알아? 30만 원? 국선 변호인이 아니 이게 일종의 자원봉사에 자원봉사.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30만 원 받고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변호사들이 사건 하나에 얼마씩 받는데 그러니까 그냥 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 순서 돌아오면 국선 변호인 하는 거야. 그냥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느니 제가 그 예전에 대학 때 이제 감옥에 갔을 때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죠. 1심 때는. 근데 이제 민변에서 도와주시더라도 일종의 사건 그 최소 비용이 들어요. 인지대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한 150만 원 들었던 것 같아. 인지대가 들어가. 근데 뭐 우리 부모님들한테 또 부담도 되고 이게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항소심 가봐야 뭐 변론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저는 이게 이제 바뀔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그냥 국선 변호인 하겠다 제가. 뭐 쓸데없이 돈 쓰지 말아라. 어차피 안 뒤집힌다. 징역 2년이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나올 만큼 나온 거더라고. 그래서 괜히 뭐 민변에도 피해가 되고 저도 부모님도 이제 어쨌건 뭐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럴 필요 없다 해가지고 제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했어요. 항소심 때. 그래가지고 국선 변호인이 한번 왔어. 변호사 접견을. 그래가지고 국선 변호인이 왔는데 저보고 반성문을 쓰래요. 제가 정치범인데 제가 양심수로 들어가 있는데 저보고 반성문을 쓰면은 판사가 선처를 해줄 수도 있고 뭐 그러래.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다음부터 안 오셔도 됩니다. 괜히 바쁘신데 괜히 서로 시간 뺏길 일 없다고. 뭐 특별히 변론할 거 없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대학 때인데 27살 때지. 그냥 가시라고. 아니 정치범한테 와가지고 양심수한테 와가지고 반성문을 쓰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변호사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재판했어요. 저 혼자 뭐
항소이유서 쓰고 예, 혼자 재판하고 예, 그냥 뭐 2년 살고 나온다. 예, 전 뭐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국선 변호인이 뭘 도와줘요? 뭘 도와줘? 응? 그리고 잘 보세요. 아니 그냥 보안 수사권 하나 만들면 될 거를 예. 혜태님 야도 Y라노 참 보안 수사권 하나 만들면 될 일을 야 뭐 피해자들이 직접 뭐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고 직접 수사를 하지 그런 제도를 만든다. 그 다음에 국선 변호인 제도를 만든다. 그 다음에 뭐 아까 뭐 수사 인권 보호국을 만든다. 계속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야. 그냥 보안 수사권 그냥 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예, 검찰이 그거 가지고 뭐 판을 뒤집으려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입법을 하면 되잖아요. 다른 또 추가 입법을 해가지고 보안점이 생기면은 개선을 하면 될 일을 그냥 보안 수사권 하나 주고 끝나면 될 일을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단서 조항을 넣으면 되잖아.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야 이번엔 피해자들이 직접 뛰어당기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예? 그 다음에 국선 변호인을 붙여준다. 그 다음에 그것도 뭔가 불안하니까 수사인권 보호국을 둔다. 그 나중에 또 불안하니까 뭘 또 넣는다. 그러니까 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거야 계속해서. 아니 간단한 문제예요. 아 이거 진짜 우리가 보안 수사권을 폐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대통령께서 제일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권력이 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될 경우에 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잖아. 예? 그게 경찰이 이제 이 권력을 가져가서 경찰이 제2의 검찰이 될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으셨던 거고 대통령께서.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를 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에요. 그럼 견제를 하게 만들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보안 입법을 하면 되는 문제고. 그런데 지금 계속 어쨌건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니까. 문제 안 생길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사건 암장을 하려고 한 거잖아. 사건 암장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증거 인멸을 하고 수사 은폐를 하고 사건 조작을 한 거예요 경찰이. 그럼 경찰의 사건 조작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 검찰이 문제다 칩시다. 그럼 경찰의 사건 조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이게 벌써 12시네. 끝내야 되겠네. 아 끝내야 되는데 요 얘기는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하도 뭐 어이가 없으니까 보안 수사권 문제는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김어준이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예? 최근에 이제 장윤기 사건 자체로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까지 많이 보도되지?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상간으로 거의 모든 언론에서 탑을 장식하고 있고. 어제 오늘 보면 다 특집으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 경찰이 잘못했고 보안 수사관이 필요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사건이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의도가 보이죠. 좀. 맞습니다. 이게 제가 일단 이제 검찰에서 얘기하지 않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니 이게 뭐 자주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 떠나서 경찰이 지 자식 덮어주려고 또 살인사건이 터졌어. 또 이 살인사건이 엽기적이고 예, 이게 상당히 그죠? 예, 여러 가지 좀 추론이 되는 상당히 엽기적 사건이 터졌는데 그 엽기적 사건의 주인공이 경찰 간부의 아들이라는 것도 지금 놀라운 일이에요. 예, 당연히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야.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경찰들이 이 사건을 덮으려고 그랬어. 아니 이게 1년에 두세 개씩 벌어지는 사건입니까? 제가 최근 20년 동안 이런 사건을 못 봤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 최근 20년 동안 본 적 있어요? 이런 유형의 사건을? 아니, 경찰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사건도 제가 최근 20년 동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무슨 뭐 검찰이 무슨 공작하는 것처럼 저렇게 약을 팔고 사기를 쳐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정신병자들 아니에요? 정신병자들? 아니 이런 흉악범죄가 터졌는데 이 흉악범죄를 덮으려는 경찰을 실드치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냥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살인자와 살인자를 비호하는 경찰들을
오히려 쉴드 치는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는 게 이게 사이코패스지. 이게 제정신인 놈들입니까 진짜 이거? 어? 아니 그 보안 사건 폐지가 그게 뭔데? 아 그거 안 하면 나라가 망해요? 저는 이제 이상한 생각까지 들어. 아니 이렇게까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막무가내로 보안 사건 폐지를 밀어붙이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아까는 제가 이게 뭐 정치적으로 오염됐다 대통령님 말씀을 인용을 하긴 했는데 정치적 목적에서 이러는 게 아니라 뭔가 얘들이 은폐하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살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 그죠? 검찰이 수사권을 갖게 될 경우에 이게 자기들이 뭔가 덮어놨던 게 들춰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저러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의혹들 많잖아요. 뭐 부산저축은행, 뭐 버닝썬, 문재인 정부 때 터졌던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 이거를 덮기 위해서 목숨 걸고 보안 사건을 폐지한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오죽하면은 그 최강욱이하고 한 몸인 최욱이가 오늘 사과를 했어요. 이것도 영상 잠깐 보시죠.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관련해 가지고 보안 수사권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저희 매불쇼가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거를 좀 이슈를 다뤄 가지고 좀 많이 미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조금 뭐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한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어제는 매불쇼가 조금 망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잘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예. 굉장히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피해를 드린 것 같고, 방송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일단 여고생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사과는 했어요. 본인이 생각해도 저건 아니지. 근데 사과를 하고 김용민을 데려와 가지고 만회를 하겠다고. 이게 만회를 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불을 질러버리는. 답이 안 나오면 답이 안 나와 진짜.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도 사과를 할지. 아니 김용민이나 최강욱이나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뭐 망하려고 욕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뉴스공장이건 조블쇼건 망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 것 같고, 저는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제 거의 12시 다 됐네, 끝내야지. 이번 당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유튜브가 좀 많이 재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대표 선거 끝난 이후에도 이제 가짜뉴스 문제로 나락으로 가는 이런 유튜버들이 속출을 하면서 이제는 유튜브판이 좀 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대표 선거까지는 일단 민주당부터 정화를 해야죠. 민주당의 이제 수박 잔당들이에요. 친문 잔당들을 이번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뭐 완전히 출중한 뭐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는 이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요. 당대표 선거 끝나면은 총선 전까지 유튜브를 좀 정화를 해서 진짜 황금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선거 때까지는 이제 김민석 당대표 만드는데 저는 좀 집중을 하고, 당대표 선거 끝나면은 유튜브 정화하는데 제가 앞장을 쓸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낼 놈들은 법적으로 보내고, 그동안 이제 귀찮아서 안 했는데 제가 상당히 게으릅니다. 그래서 이제 귀찮아갖고 저런 뭐 가짜뉴스 퍼뜨리고 이러는 거 그냥 놔두고 있었는데, 제가 하여튼 뭐 요 법률적 지식이 있는 분들하고 좀 협업을 해서 지금 유튜브 가짜뉴스 문제도 제가 앞장서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좀 정상화가 될 것 같아요.